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고 경위를 놓고 단순 사고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단순 사고로 1차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접촉사고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차로 변경을 하는 와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럭은 3차로에 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탄 승용차 SM5는 1차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찍은 블랙박스가 지금 MBN이 단독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채널A가 올리기 시작하면서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경찰 얘기는 이겁니다. 3차로에 있었던 트럭이 먼저 2차로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그 이어서 약간 늦은 타이밍으로 SM5가 아니죠. 3차로가 아니라 트럭은 1차로. 죄송합니다. 트럭이 처음부터. 1차로고 저 승용차가 3차로고요. 트럭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시차를 두고 3차로에 있던 SM5가 2차로로 접어들면서 접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0도 돌아서 중앙분리대에 갔다. 그러니까 경찰 쪽 주장은 이겁니다. 먼저 진입했다, 트럭이. 예.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승용차에 많이 있다. 더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 사고로 지금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에서는 고의성 있는 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대로 네네네. 배우가 있는 네. 그런 교통사고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남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좀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있다, 이런 평가들 아니겠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즉, 핵심 쟁점이요. 뭐, 네티즌들도 그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동규 씨 본인도 지금,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제동 등, 브레이크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가 고의성 여부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를 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엑셀을 밟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더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해선 가속을 해야 되니까 접촉 당시에. 자, 그러면 당시 화면을 보면 물론 경찰 그 발표를 제가 부인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화면 자체로 제가 봤을 때 자, 1차로에 있던 트럭이 살짝 진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사실은 시차는 크지 않아요. 거의 없는 것 시차는 같은데.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동시인데 어쨌든 트럭이 굉장히 크니까 이 승용차보다 트럭의 움직임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딱 부딪히는 지점부터 빨간 등이 켜지느냐인데 안 켜졌어요. 안 켜지고 그 다음 부딪혀서 트럭 앞을 지납니다. 차가 트럭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중앙분리대로 갑니다. 예. 그리고 쿵 하고 이제 차는 거꾸로 역주행 방향으로 섭니다. 그리고 트럭이 조금 가고 영상은 더 이상 안 보여주는데 영상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제동등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운전기사가 예. 졸거나 네. 뭐 음주운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 서서히 들어간 상황 속에서 네. 지금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예,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였다면 사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먼저 들어갔는데 사실 이 사각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거의 동시라고 하더라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일단 쿵 하면 밟아야죠. 예, 인지가 돼야죠. 예. 쿵 하면 밟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 쿵이 저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시야의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중앙분리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핸들을 더 꺾고 뭐 브레이크를 밟고 하면서 충격을 줄이거나 나의 안전을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석연치 않은 게 제동등이 안 켜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먼저냐는 것도 석연치 않아요. 이게 맨 처음에 한 밤 12시쯤인가 제가 자정쯤에 제가 기사를 보기 시작했는데 추돌이라고 계속 얘기 나와요. 그렇죠. 추돌로 나왔어요. 추돌은 어차피 가면서 그냥 박은 건데 네. 추돌이 근데 경찰 발표에서 바뀌어요. 측면. 예, 측면을 덮쳐서 가지고 측면 접촉. 180도로 돌아서 예. 이 승용차는 이제 1차선으로 가버린 거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예, 1차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차선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2차 사고는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차로에 차 앞에 있었어요. 사고 앞에는 차가 갔고 뒤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사고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측면 접촉이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차가 승용차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트럭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튕겨져 나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트럭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승용차가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거에 측면으로 가면 이 앞을 돌 수가 없죠. 예, 왜? 그렇죠. 트럭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예. 트럭의 속도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차로를 변경하면서부터 트럭의 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속력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제동등이 있어야 속력이 줄어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돌았다는 건 차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유동규 측에서는 예. 지금 블랙박스는 트럭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건 유동규 없었다고 합니다. SM5죠. 거기에는 예. 이제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지금 경찰은 트럭에 있는 그 블랙박스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평가를 하니까 예, 좀 여러 가지로 불만족하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그렇죠. 그것도 했더라고요.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세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저도 기사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과천 의암 톨게이트를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에 과천 의암 톨게이트를 지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톨게이트가 사실 이 3차로에서 갑자기 톨게이트가 나타나면 굉장히 길어져요. 예. 왜 이 게이트마다 다 들어가는 차들이 있고 그런데 대개의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지만 과천 의왕 톨게이트도 맨 마지막 맨 오른쪽 끝이 화물 트럭이에요. 그렇죠. 원래 예. 그렇죠. 3차선이 화물 트럭. 예. 차, 그러니까 이 차로도 3차로지만 이게 톨게이트도 한 8개, 9개 있잖아요. 칸칸이. 그럼 맨 끝칸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만큼 적재했는지 높이가 맞는지 예.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야 되니까 화물차는 맨 끝입니다. 만약에 SM5가 하이패스였다면 SM5는 거의 중앙차로 쪽에서 한두 개 정도의 네. 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리가 있었잖아요. 특히 트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맨 마지막 칸에서 다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3차로로. 그런데 이 트럭은 1차로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럭. 그러게요. 1차로는 불법이죠. 뭐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겠다는데 과태료. 원인을 따져야죠. 아니 왜 1차로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제 끝 차선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그러고 예. 나서 차로가 줄어들어도 3차로 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방향은 어쨌든 3차로니까. 근데 처음부터 맨 끝에 있다가 1차로에 의도적으로 1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이 차량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차량이 완전히 뭐 막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이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이 이렇게 뭐 그 1차로로 갔다는 거는 계속 추월을 하려고 했다?
근데 계속 추월을 하려고 할 정도의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이제 단순한 교통사고를 보고 지금 판별을 한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 내용이고, 결국은 이 교통사고에 배후가 있었느냐,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운전기사가 어디서 물건을 싣고 어디로 가고, 거기에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니 맞아떨어져야만이.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야심한 시간이고 또 루틴대로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화성시에 있는 집으로 가는. 그렇다면 이 지금 유동규 씨가 가는 이 코스는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가 화물기사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건을 어디서 실었고 왜 이 길을 탔고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더라. 그리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니까 맞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만이 아, 별다른 의도는 없었던 모양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박스만 보고 단순 교통사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발표하는 거 이건 좀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야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대로 네티즌들이 지금 계속 이 주장하는 것도 이겁니다. 왜 반나절 만에 의왕경찰서의 교통 담당 쪽에서 발표를 하냐. 너무 그렇죠. 단순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5명이나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과 병사와 여러 가지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죠. 알 수 없는 한 번이면 모를까 5번이 이 지금 1, 2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그걸 인지를 했다. 그런데 당사자가 누구야? 아, 유동규라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교통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부분만 조사하는 것은 교통계에서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함의라는 게 정치적 함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네. 때문에 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라든가 형사 쪽에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해갖고 판단해서 발표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단순히 이걸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발표를 시도해서, 하면서 유동규 쪽에 승용차가 더 과실이 있었다. 물론 유동규 씨가 운전을 한 게 아니고 대리기사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좀 너무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관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재명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네. 결국 검찰에 넘어가서야 최종적으로 네. 사건이 정밀하게 수사가 되고 또 그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이라든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도 중앙일보라든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유재일 유재일 유튜버의 오늘 그 유튜브에 나올 약속이 있었는데 유재일 유튜브에 전화를 걸면서부터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그러면서 일단 괜찮다. CT 촬영하고 돌아간다. 이런 내용만 있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유동규 씨 본인이 이것은 아까 그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 미진한 부분들. 자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미 보도도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이 아니다. 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가버렸다면 이재명이 박수를 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사고 안 난 것 그렇죠. 정말 천운이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단단해져서 진실을 말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 자체도 이번 사고에 뭔가 배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꺼림칙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조금 더 제가 좀 뭐랄까요, 그 의혹을 좀 더 넣어서 사건을 제 주관적인 어떤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사람을 또다시 죽일 수는 없었을 거다.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왜냐하면 5명이나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 사고처럼 해서 어떤 뭐랄까요, 부상만 입히더라도 이 증언을 할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섭지요. 예, 공포감. 이게 단순 사고더라도 단순 사고로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테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공포심이거든요. 예. 두려움. 그래서 일상을 못하게 하거나 재판에서 더 이상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런 협박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테러라는 건데 지금도 그런 유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유동규 씨 본인이 더 단단해져서 진실을 얘기하겠다라는 게 나는 위축되지도 그리고 협박당의 어떤 두렵지도 않다라는 거를 지금 표출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영화 아수라의 속편이냐. 사실 이 자신과 뭐 원한 관계에 있다든가 무슨 상대에게 뭔가 유해를 가할 경우 네. 이 트럭 사고를 고의적으로 위장해서. 일으키는 거, 위장해서 일으키는 게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나지 나왔어요. 않습니까? 아우, 예, 끔찍합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는 있습니다만은 뭔가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나 개딸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이 한 짓이다. 네.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게 해도 너무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들어가서 저 클리앙이라든지 뭐 fem코라든지 들어가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댓글이 거봐라 토사구팽이다. 써먹고 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리어 검찰이 한 짓이다. 아니면 자가 발전이다. 관종이니까 자가 발전이다. 본인이 한 짓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재명입니다. 왜? 바로 김용 재판부터 달라졌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용 재판부가 뭘 했냐면 지금까지 이 유동규가 한 말을 처음으로 재판부가 받아줬거든요. 네.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어서 무엇을 인정했냐? 대장동 토건 세력들로부터 돈을 받는 관계였다. 그 무엇인가를 허가해주고, 그러니까 대장동을 허가해주고 그것을 대가를 받는 관계였다는 유동규의 증언과 주장을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왜? 가장 큰 게 정명하게 녹취록이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증언한 것들이 사실이냐, 이 두 갈래인데 이 두 갈래에서 어쨌든 유동규가 지금까지 증언한 거를 재판부가 받아줬으므로 다른 재판도 역시 유동규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죠. 받아들여질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만약에 의문에 정말 변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박수 칠 사람이 검찰입니까? 이재명입니까? 검찰은 공소 유지가 안 돼요. 사실상 재판 끝나버리는 겁니다. 공소 유지가 안 되니까 검찰은 살려둬야 됩니다. 끝까지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근데 검찰이 토사구팽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유동규 신변보호를 지금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이번 이 교통사고를 보고 문문호 교통사고를 보고 다들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느낀 게 아니라 헤러드 경찰을 보니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확실하게 끝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그런 조사를 보겠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지금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걸 보면 검찰도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교통사고다 이렇게 단정할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확실히 이 교통사고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가장 중요하죠. 경찰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